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아주 흥미로운 인터뷰 자료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바로 비트와이즈 자산운용 대표죠. 헌터 호슬리가 XRP 상장 지수 펀드, 그러니까 ETF의 잠재력에 대해 얘기한 내용인데요. 네, XRP ETF 관련해서 요즘 관심들이 많으시죠? 맞아요. 이 자료를 보면요. 만약 XRP ETF가 승인된다면 전통 금융시장에 정말 어마어마한 자금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는 일종의 다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 규모가 무려 100조 달러라고 언급되죠? 네, 100조 달러. 솔직히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인지 아니면 좀 과장된 숫자는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액수 자체만 보면 입이 떡 벌어지는 숫자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시간에는 호슬리 대표가 왜 이런 주장을 하는 건지, 그 근거는 또 뭔지, 그리고 이게 결국 암호화폐 시장을 지켜보는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지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단순히 인터뷰 내용을 요약하는 걸 넘어서 그 속뜻까지 한번 짚어보죠. 네, 그 이면에 담긴 맥락이랑 가능성 같은 것들이요. 그럼 바로 그 100조 달러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호슬리 대표가 XRP ETF가 무슨 다리 역할을 할 거라고 했는데 핵심 논리가 뭔가요? 정말 ETF 하나로 그렇게 큰 변화가 올 수 있을까요? 호슬리 대표의 핵심 주장은 이거예요. ETF가 특히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 장벽을 확 낮춰준다는 겁니다. 아, 기관 투자자들. 네, 현재 많은 기관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기관들이 XRP 같은 특정 디지털 자산에 투자하고 싶어도 관련 규제가 좀 불분명하거나 아니면 기존 시스템으로는 투자하기가 좀 까다로운 면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자산을 어떻게 안전하게 보관할 거냐, 이 커스터디 문제라든지 아니면 규제 준수 관련해서 절차가 복잡하다든지 그런 것들이죠. 아하, 그러니까 기관들이 암호화폐를 직접 사서 보관하고 관리하는 그런 복잡한 과정 대신에요. 자기들한테 익숙한 주식시장 ETF처럼 그냥 쉽게 XRP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거군요. 정확합니다. 일종의 투자 편의성 개선, 그게 핵심인 거죠. 그렇군요. ETF는 기관들에게는 정말 아주 친숙하고 이미 검증된 투자 방식이거든요. 이걸 통해서 XRP에 대한 노출, 다시 말해 투자 기회를 제공하면 상당한 신규 수요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네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단순히 돈이 들어온다. 이걸 넘어서요. 제도권 안에서 규제를 지키면서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열린다는 점이에요. 아, 그게 중요하군요. 안전하게. 네. 기관들한테는 이 신뢰성하고 안전성이 사실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뭔가 불확실한 방식 대신에 검증된 틀 안에서 새로운 자산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이게 바로 호슬리 대표가 보는 XRP ETF의 가장 큰 잠재력인 겁니다. 듣고 보니 비트코인 ETF 때도 비슷한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실제로 승인되고 나서 꽤 많은 자금이 들어오기도 했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생각보다 좀 더디다 이런 평가도 있었는데 XRP ETF가 만약 나온다면 비트코인 때랑은 뭔가 다른 더 폭발적인 반응을 기대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 100조 달러는 그냥 시장의 잠재적 회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숫자에 가까울까요? 저는 후자에 좀 더 가깝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아, 역시 그런가요? 네. 빚조 달러 전체가 다 XRP로 몰려온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요. 전통 금융시장에 묶여있는 자금 규모가 그만큼 엄청나게 크고 그중에 아주 일부만이라도 이런 제도권 상품을 통해서 디지털 자산으로 흘러 들어오면 그 파급력이 상당할 거다. 이런 점을 강조하는 수치로 해석하는 게 합리적이겠죠. 네네. 비트코인 ETF 사례가 뭘 보여줬냐면 제도권 상품이 기관 자금 유입에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XRP 역시 비슷한 길을 갈 수 있다. 이런 기대를 담은 발언으로 봐야죠. 물론 실제 유입 규모는 시장 상황이나 규제 환경 또 다른 경쟁 상품 같은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호슬리 대표가 기술적인 면이나 규제 이런 거 말고요. 좀 의외의 포인트를 강조한 게 저는 흥미로웠어요. 어떤 부분이죠? 바로 XRP 커뮤니티의 역할인데요. 이걸 다른 디지털 자산하고 차별화되는 XRP만의 강점이다. 심지어 ETF 성공의 중요 요소다. 이렇게 꼽았다는 게 좀 새롭게 들리더라고요. 커뮤니티의 열정이 어떻게 ETF 흥행이랑 연결될 수 있다는 걸까요?
저도 그 부분이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의 설명을 들어보면요. 어떤 금융상품이든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투자자들의 무관심이라는 거예요. 하긴 그렇죠. 아무도 안 사면 뭐. 네. 아무리 구조는 잘 짜고 기술적으로 뛰어나도 사람들이 찾지 않으면 그냥 소용없는 거죠. 실제로 많은 펀드들이 시장에서 외면당하고 조용히 사라지곤 하잖아요. 맞아요. 결국 누군가가 사줘야 상품으로서 의미가 있는 거니까요. 난 커뮤니티의 열정 그리고 참여도가 아주 높다고 평가했어요. 단순히 그냥 지지합니다, 목소리만 내는 걸 넘어서 굉장히 활동적이고 또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커뮤니티가 있다는 거죠. 오, 이 강력한 커뮤니티가 잠재적인 XRP ETF의 초기 수요를 확 끌어주고 나아가서 지속적인 관심을 유지시키는 아주 중요한 동력일 거다. 이렇게 분석한 겁니다. 와, 일종의 준비된 팬덤이랄까요? 이미 XRP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또 긍정적인 사람들이 많으니까 ETF라는 좀 더 접근하기 쉬운 상품이 딱 나오면 아주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거다. 뭐 이런 기대군요. 네, 그런 맥락이죠. 근데요, 이 커뮤니티의 열정이라는 게 항상 긍정적으로만 작용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때로는 너무 과열된다거나 아니면 좀 한쪽으로 치우친 정보만 막 공유되면서 오히려 변동성을 키울 수도 있고 또 기관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약간 비이성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위험은 없을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실제로 그런 우려가 당연히 존재할 수 있죠. 커뮤니티 활동이라는 게 때로는 좀 감정적으로 흐르기도 하고 객관적인 정보보다는 희망 섞인 전망에 치우치는 경향을 보일 수도 있거든요. 네. 기관 투자자들은 분명히 이런 점을 리스크 요인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호슬리 대표의 관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XRP 커뮤니티가 가진 그 에너지 그리고 실질적인 수요 창출 능력, 이게 다른 자산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강력한 장점이다.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아하. 즉, 잠재적인 리스크보다는 이 커뮤니티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긍정적인 수요 기반에 더 무게를 둔 분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뭐랄까, 일종의 양날의 검일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긍정적인 측면을 더 크게 봤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확실히 장단점이 있겠네요. 뭐 커뮤니티의 힘이 실제 ETF 흥행으로 이어질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잠재력을 높이는 요인이라는 분석 자체는 수긍이 갑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긍정적인 전망과 기대에도 불구하고요. 호슬리 대표가 단기적인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꽤 신중한 입장을 보였어요. 맞아요. 앞으로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주요 알트코인 시장의 변동성이 클 거다 이렇게 예상했죠. 왜 그런 전망을 내놓은 걸까요? 네, 맞습니다. 장기적인 그림과는 별개로 단장의 시장 흐름에 대해서는 아주 현실적인 진단을 내렸죠. 비트코인이 점차 뭐랄까 디지털 금이나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입지를 다져가면서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일 수 있지만요. 네. XRP를 포함해서 뭐 이더리움, ETH, 솔라나, SOL 같은 주요 알트코인들은 향후 12개월에서 18개월 동안은 여전히 가격이 크게 출렁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 이유가 궁금하네요. 왜 비트코인이랑 다른 알트코인들의 단기 전망이 이렇게 갈리는 걸까요? 뭐 기술적인 성숙도 차이인가요? 기술 성숙도 문제라기보다는요. 아직 이들 알트코인에 대한 가치 평가 기준, 네. 이게 명확하게 시장에 딱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에요. 아, 가치 평가 기준이 아직 모호하다? 네, 투자자들이 여전히 다양한 외부 요인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인공지능 AI 같은 새로운 기술 트렌드가 확 부각되면 관련 코인들이 막 급등락하잖아요. 그렇죠. 요즘 특히 그렇죠. 그리고 금리나 인플레이션 같은 거시경제 지표 변화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확 얼어붙거나 풀리기도 하고요. 또 특정 국가에서 규제 발표 하나 딱 하면 시장 전체가 흔들리는 모습들 자주 보이죠. 확실히 요즘 시장 보면 그런 경향이 뚜렷하죠. AI 테마가 주목받으면 갑자기 별로 관련 없어 보이던 코인까지 막 덩달아 오르기도 하고요. 또 미국 연준 의장 발언 하나하나에 시장에 그냥 촉각을 곤두세우는 걸 보면 그러니까 아직 알트코인들이 자기 고유의 가치보다는 외부 환경 변화라는 그 파도에 더 쉽게 휩쓸리는 단계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비트코인이 비교적 명확하게 디지털 금이라는 서사를 구축해가고 있다면요. 다른 알트코인들은 각자 자기들의 기술적인 특징, 뭐 활용 사례, 생태계 확장, 이런 걸 통해서 자신만의 가치를 증명하고 시장 참여자들을 설득해 나가는 그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과정 자체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외부 변수에 따라서
투자자들의 기대치가 크게 변하고 이게 결국 높은 가격 변동성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즉, 자산 자체의 내재 가치보다는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반응성이 가격을 좌우하는 경향이 아직 강하다. 이런 의미죠. 하하, 당분간은 이런 변동성을 좀 감수해야 한다는 거군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피곤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쉽지 않은 시장이죠. 그렇다면 이 변동성은 언제쯤 좀 잦아들 수 있을까요? 계속 이렇게 외부 요인에 따라서 롤러코스터를 탄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기가 참 쉽지 않을 텐데요. 호슬리 대표는 장기적인 안정성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여기서 다시 ETF 역할이 등장하는 건가요? 네, 바로 그 지점에서 다시 ETF와 같은 제도권 상품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단기적인 변동성을 줄이고 장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열쇠로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 확대를 꼽은 거죠. 아, 또 기관 투자자군요. 기관들이 들어오면 왜 시장이 안정되는 걸까요? 단순히 돈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 건가요? 물론 돈의 규모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방식 그리고 관점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봐야 합니다. 투자 방식과 관점이요? 네. 기관들은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들보다 훨씬 장기적인 시각에서 투자 결정을 내립니다. 아, 그렇죠. 그리고 투자하기 전에 훨씬 더 엄격하고 체계적인 분석, 또 리스크 관리 과정을 거치죠. 단기적인 뉴스나 시장 분위기에 쉽게 휩쓸리기보다는 해당 자산의 본질적인 가치가 뭔지, 기술적인 장점은 뭔지, 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소위 묻지마 투자나 단기 차익만 노리는 투기적인 수요보다는요, 좀 더 냉철하고 분석적인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격 발견 기능이 개선되고 결과적으로 변동성도 줄어들 수 있다. 이런 논리군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기관들의 참여가 늘어나면요, 해당 자산에 대한 아주 심도 있는 리서치나 분석 보고서들이 많아지게 돼요. 네네. 이런 정보들이 시장에 공유되면서 점차 해당 자산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될 수 있는 거죠. 아, 네, 이것이 바로 시장의 성숙도를 높이고 장기적인 안정성을 가져오는 중요한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호슬레 대표는 XRP ETF와 같은 상품이 바로 이런 기관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결과적으로 XRP 시장이 단기 변동성을 극복하고 성숙한 자산 시장으로 나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와, 듣고 보니 뭔가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마치 암호화폐 시장이 초기에 어떤 열정과 혼란을 지나서 점차 제도권이라는 틀 안에서 좀 어른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비유가 아주 적절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겠지만요. 네, 그렇죠. 새로운 기술이나 자산군이 시장에 안착하는 과정은 늘 어느 정도의 성장통을 동반하기 마련이니까요. 호슬리 대표의 분석은 XRP 역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장기적으로는 보다 안정적인 자산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ETF가 그 과정의 중요한 디딤돌이 될 수 있다. 이런 시각을 보여주는 거죠. 네, 오늘 저희는 비트와이즈 CEO 헌터 호슬리의 인터뷰를 통해서 XRP ETF의 잠재력과 또 시장 전망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XRP ETF는 잠재적으로 정말 막대한 규모의 전통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점이 하나 있었고요. 특히 다른 암호화폐에서는 좀 보기 드문 강력하고 열정적인 커뮤니티가 성공의 중요한 차별점이자 동력이 될 수 있다. 이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동시에 단기적으로는 AI 트렌드라든지 거시경제 상황, 또 각국의 규제 움직임 같은 여러 외부 요인들 때문에요. XRP를 포함한 주요 알트코인들의 높은 가격 변동성이 앞으로 한 1년 이상 지속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전망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죠. 같은 제도권 상품을 통해서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가 확대되는 것이 결국 시장의 성숙도를 높이고 안정화에 기여할 거다. 이런 긍정적인 시각도 함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당신께서 암호화폐 시장의 제도권 편입 과정이나 특히 XRP와 같은 특정 알트코인의 성장 잠재력, 또 시장 평가 변화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면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 관점에서 좀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 주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호슬리 대표는 열정적인 커뮤니티가 XRP ETF 수요의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했잖아요. 네, 그랬죠. 만약 그렇다면 이 강력한 커뮤니티가
단순히 ETF에 대한 수요를 만들어내는 것을 넘어서요. XRP라는 자산의 가치를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그 평가 기준 자체를 만들어가는 데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오,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커뮤니티가 어떤 특정 기술적 우위나 활용 사례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여론을 형성한다면 이게 기관 투자자들의 분석 프레임워크나 시장 전체의 가치 평가 방식에까지 영향을 주게 될까요? 다른 알트코인들과는 좀 다른 커뮤니티가 주도하는 독특한 가치 형성 경로를 밟게 될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흥미로운 관점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특별한 자료 분석 시간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암호화폐 XRP, 이거 좀 흥미로운 상황인데요. 시장에 꽤 긍정적인 소식들이 막 들려왔는데도 가격은 오히려 하락하는, 언뜻 보기엔 좀 역설적인 현상, 이거에 대해 집중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들여다볼 자료는 유투데이 같은 여러 매체에서 다룬 XRP 대규모 차익 실현과 가격 하락 관련 분석 기사들이에요. 특히 투자자들의 매도 움직임, 그중에서도 그 차익 실현 데이터, 이걸 중심으로 XRP 시장의 어떤 속사정을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네, 이번 분석 목표는요, 단순히 XRP 가격이 왜 떨어졌지? 뭐 이런 표면적인 이유를 넘어서요, 그 뒤에 숨겨진 투자자들의 움직임, 특히 갑자기 늘어난 그 차익 실현 데이터, 이걸 좀 명확히 이해하는 겁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이 복잡한 흐름을 읽으시거나 XRP의 미묘한 움직임, 이런 거 주시하고 계신 당신이라면 오늘 저희 이야기가 시장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그럼 기사들의 핵심 내용부터 한번 짚어보죠. 가장 눈에 띄는 현상, 이게 뭐냐면 XRP 투자자들이 최근에 엄청난 규모로 차익을 실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가격이 막 오를 때가 아니라 오히려 가격이 좀 조정받고 하락하는 와중에 벌어졌다는 점, 이게 특히 좀 흥미로운데요. 유투데이 보도에서도 이 부분을 꽤 강조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지표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바로 암호화폐 온체인 분석 기업이죠. 글래스노드에서 주목한 실현 이익이라는 데이터입니다. 이게 뭐 간단히 말하면 투자자들이 XRP를 샀던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팔았을 때 그때 얻는 실제 이익의 총합을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여기서 진짜 주목할 점은 최근 XRP에서 이 실현 이익 규모가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겁니다. 폭발적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였는지 좀 궁금한데요. 기사에 따르면 XRP 차익 실현 거래량을 보여주는 그 7일 이동 평균치 있잖아요. 이게 하루 6,500만 달러 수준에서 무려 2억 2천만 달러까지 치솟았다고 해요. 와, 거의 240%나 급증한 거네요. 이건 정말 엄청난 규모 아닌가요? 그렇죠. 아니, 하루에 6,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900억 원 가까이 이익 실현하는 것도 뭐 적은 게 아닌데 이게 3배 넘게 뛰어서 3천억 원에 육박하는 규모로 늘어났다는 거니까요. 이 정도면 과거 XRP가 크게 상승했을 때랑 비교해도 좀 이례적인 수준인가요? 아, 정확합니다. 글래스노드 분석에 따르면요. 이 정도 규모의 차익 실현은 과거 XRP 가격이 막 급등했던 시기, 그런 때를 제외하면 거의 찾아보기 힘든 수준이에요. 그래서 더 주목할 만한 현상이라는 거죠. 과거 패턴을 보면 보통 XRP 가격이 크게 오를 때 장기 보유자들이 이 정도면 됐다 싶어서 수익을 딱 확정짓는 움직임, 이걸로 실현 이익이 증가하는 경향이 뚜렷했거든요. 뭐 자연스러운 이익 확보 심리가 반영된 거죠. 하지만 이번에는 그 패턴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XRP 가격이 9월 말 고점인 한 3.09달러 근처에서 기사 작성 시점인 2.3달러 수준까지 꽤 큰 폭으로 하락하는, 이거 뭐 명백한 조정 국면이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대규모 차익 실현이 빵 터져 나온 겁니다.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이익을 보고 파는 물량이 기록적으로 늘어났다는 거죠. 가격이 오를 때 파는 건 뭐 당연해 보이는데 이렇게 떨어지는 와중에 그것도 손해가 아니라 이 이익을 실현하는 매도가 급증했다니 이건 정말 의외인데요? 보통 가격 하락기에는 손실 줄이려고 손절매하거나 아니면 더 떨어질까 봐 불안해서 던지는 뭐 패닉셀링 이런 걸 떠올리기 쉬운데 말이죠. 네, 그렇죠. 파는 게 아니라 하락장 속에서도 수익을 내고 빠져나가는 움직임이 주를 이뤘다, 이런 의미군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냥 운 좋게 초기에 샀던 사람들이 이제야 파는 걸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글래스노드는 조금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시장 경험이 많은
소위 말하는 숙련된 트레이더들, 이런 사람들이 10월 말부터 상당히 계획적으로 대량의 XRP를 처분하면서 이익을 확정짓기 시작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분석이에요. 아마 이 트레이더들은 현재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예를 들면 과거 약세장에서 XRP를 대량으로 모았을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의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당한 수익 구간에 있었을 거다, 이렇게 추정하는 거죠. 아하, 숙련된 트레이더들. 네, 여기서 계획적이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냥 가격 떨어지니까 파는 게 아니고 시장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혹은 어쩌면 이런 변동성을 이용해서라도 자신들이 설정한 어떤 특정 수익 목표에 도달했거나, 아니면 앞으로 시작이 더 안 좋아질 것 같다, 이렇게 예상하고 선제적으로 위험 관리에 나섰을 가능성,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으로는 XRP 말고 더 유망해 보이는 다른 투자처로 자금을 옮기려는 전력적인 매도일 수도 있고요. 왜 하필 가격이 조정을 받는 이 시점에 매도를 결정했는가? 이 질문 뒤에는 이런 복합적인 계산이 깔려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들의 행동이 바로 온체인 데이터, 즉 블록체인상에 투명하게 기록되는 실제 거래 내역과 자금 이동을 통해서 포착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시전 분위기에 휩쓸린 게 아니라 훨씬 낮은 가격에 매수했던 숙련된 투자자들이 현재 하락 속에서도 여전히 이익 상태였고 어떤 전략적인 판단하에 매도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그 온체인 데이터, 그러니까 블록체인에 기록된 실제 거래 정보가 이런 숨겨진 흐름을 보여준다는 점도 참 흥미롭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더 복잡해지는 지점이 이런 대규모 매도세가 하필이면 XRP와 리플에 대한 여러 긍정적인 뉴스들이 쏟아져 나올 때 나타났다는 거예요. 보통 이런 뉴스들은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를 키우기 마련인데 실제 시장의 자금 흐름은 정반대로 흘러갔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좀 살펴보면요. 우선 리플의 가장 중요한 연례 행사죠. 리플 스웰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이게 그냥 기술 컨퍼런스가 아니라 리플 생태계의 주요 파트너들이랑 글로벌 금융계의 핵심 인사들이 모여서 리플 네트워크의 미래 비전, 또 실제 활용 사례 이런 걸 논의하는 상당히 비중 있는 행사거든요. 네, 맞아요. 꽤 큰 행사죠. 올해 행사에는 나스닥 CEO인 아데나 프리드먼이나 미국의 전 디지털 자산 고문이었던 패트릭 맥켈리 같은 정말 거물급 인사들이 참여하면서 행사의 위상을 더 높였고요.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주목할 만한 발표들이 쭉 이어졌습니다. 리플이 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천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펀딩 라운드를 진행 중이다. 이런 소식이 있었고요. 또 디지털 자산의 안전한 보관과 관리를 담당하는 암호화폐 수탁업체 펠리세이드를 인수했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이 수탁 서비스는 기관 투자자들의 시장에 들어오려면 꼭 필요한 인프라잖아요. 그렇죠. 기관들한테는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아마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뉴스 중 하나일 텐데 글로벌 결제 대기업인 마스터카드와 파트너십을 맺고 XRP 레저, 즉 XRP가 운영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활용한 협력을 발표했습니다. 이건 XRP의 실질적인 사용 사례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확 높이는 중요한 뉴스였죠. 네, 마스터카드와의 협력은 상당히 큰 뉴스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랭클린 템플튼 같은 세계적인 자산운용사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현물 XRP ETF 출시를 위한 신청 서류, 그러니까 S1 양식이죠. 이걸 업데이트했다는 소식까지 있었습니다. 이 S1 양식이라는 게 기업이 새로운 증권 상품을 대중에게 팔려고 할 때 내야 하는 최초의 공식 등록 서류인데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에 다른 주요 알트코인들의 ETF 승인 기대감도 높아진 상황에서 이건 역시 매우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죠. 네, ETF 관련 소식은 항상 시장의 기대를 모으죠. 정말 들어보면 스웰 컨퍼런스 성공적 개최, 금융계 거물들 참여, 대규모 투자 유치 가능성, 핵심 기술 확보, 마스터카드 같은 거대 기업과의 협력, 그리고 ETF 승인 기대감까지 이 정도면 정말 호재 릴레이라고 할 만한데요. 이렇게 긍정적인 뉴스들이 연이어 터져 나왔는데 왜 가격은 반대로 움직였을까요?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뉴스들 하나하나만 놓고 보면 분명 XRP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만한 아주 강력한 재료들이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의 투자 심리를 개선하고 매수세를 자극할 가능성이 충분했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현실입니다. 글래스노드가 포착한 그 온체인 데이터, 즉 실현이익의 급증이 보여주듯이요. 이러한 모든 긍정적인 뉴스들의 잠재적인 효과를 압도하고도 남을 만큼 강력한 매도 압력이 실제로 시장에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뉴스의 힘보다 파는 힘이 더 셌다. 이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뉴스를 보고 XRP 좋네 하면서 사려는 움직임보다 이미 낮은 가격에 XRP를 가지고 있던 투자자들이 지금 팔아서 이익 실현해야겠다 하는 그 매도 욕구가 훨씬 더 강하게 작용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XRP 가격의 역풍, 헤드윈드로 작용한 것이죠. 뉴스라 아무리 좋아도 시장에서 실제로 팔려는 힘이 사려는 힘보다 강하면 가격은 오르기 어려운 법이니까요. 뭐랄까, 강한 맞바람을 맞으면서 앞으로 나아가기 어려운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결국 기사가 보도될 당시에 XRP 가격이 2.29달러 수준이었고 그 직전 일주일 동안 9% 이상 하락했다는 사실이 그 결과를 명확히 보여주는군요. 정말 뉴스 헤드라인만 따라가서는 시장의 실제 속사정을 놓치기 쉽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사례 같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정보랑 실제 시장 참여자들의 행동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이걸 명심해야겠네요. 자, 그럼 이 모든 분석과 이야기가 오늘 이 시간을 함께하고 계신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만약 당신이 XRP를 보유하고 있거나 혹은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의 흐름을 읽으려고 노력하는 투자자라면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고 또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건 정말 중요한 질문이고요. 어쩌면 당신이 시장을 분석하고 대응하는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볼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가장 핵심적인 교훈은 역시 헤드라인 너머를 보라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뉴스 발표, 유명 기업과의 파트너십 소식, 이런 거 분명 중요합니다. 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당 프로젝트의 가치나 잠재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빼놓을 수 없는 요소들이죠. 그렇죠. 장기적으로는 중요하죠. 하지만 단기적인 가격 움직임, 특히 변동성이 매우 큰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는요, 실제 시장 참여자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중에서도 특히 큰 자금을 움직이는 고래나 숙련된 트레이더들이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객관적인 데이터, 즉 온체인 데이터, 블록체인상에 기록되는 거래 내역이나 지갑 간 자금 이동, 거래소 입출금 물량,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실현 이익 같은 지표들, 이런 것들이 뉴스보다 훨씬 더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XRP 사례가 아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결국 실제 돈의 흐름을 봐야 한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시장을 분석할 때는 발표되는 뉴스와 실제 온체인 데이터 사이의 관계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이 둘 사이에 왜 불일치가 발생하는지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아니, 왜 이렇게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 가격은 오히려 떨어질까? 또는 반대로 별다른 뉴스도 없는데 왜 갑자기 가격이 급등하지? 와 같은 질문들 말입니다. 뉴스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당신의 예상과 다르게 나타날 때 그 이유를 온체인 데이터 속에서 찾아보려는 노력이 시장에 숨겨진 동력이나 참여자들의 어떤 집단 심리, 이런 걸 더 깊이 이해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뉴스에만 의존하는 투자의 함정을 딱 짚어주셨고 동시에 온체인 데이터라는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서 시장 참여자들의 실제 행동을 읽어내는 것, 이것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네요. 특히 이번 XRP 사례는 긍정적인 뉴스 흐름과 상반되는 강력한 매도 압력이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면서 그 교훈을 더욱 생생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는 XRP의 최근 가격 하락, 그 이면에 숨겨진 대규모 차익 실현 현상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해 보았습니다. 핵심 요약은 이렇습니다. 리플 스웩 컨퍼런스, 마스터카드 협력 발표, ETF 관련 기대감 등등 표면적으로는 매우 긍정적인 소식들이 연이어 발표됐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이를 압도하는 강력한 매도 압력, 즉 실현 이익으로 측정된 대규모 차익 실현 움직임이 가격 하락을 주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발표된 뉴스와 실제 시장 반응 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였고 글래스노드의 실현 이익 지표 급증이 그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는 점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당신이 한 번쯤 곱씹어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통상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때 나타나는 차익 실현이 아니라 오히려 가격이 하락하는 국면에서 이렇게 이례적으로 대규모 차익 실현이 발생했다는 이 특이한 패턴, 이게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특히 이 매도를 주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그 숙련된 트레이더들, 그들은 XRP의 단기적인 미래나 혹은 더 넓은 시장 상황에 대해 어떤 판단이나 전략적 계산을 하고 있었기에 일반적인 시장의 기대와는 다른 이런 행동을 보였던 걸까요?
그들은 더 큰 하락을 예상했던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위험 관리 차원에서 수익을 확정짓고 다른 기회를 찾아 나선 걸까요? 흥미로우면서도 참 답을 찾아 어려운 질문이네요. 가격 하락 중에 이례적인 차익 실현 패턴 뒤에 숨겨진 그 숙련된 투자자들의 복잡한 셈법과 전략이라. 이 질문에 대한 여러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저희와의 분석 시간을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